네, 오늘도 역시 지난번 복습으로부터 수업을 본 수업 전에 잠깐 하고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서부터 이제 복습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헌자는 항척헌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척헌의 동쪽은 예전에는 일찍이부터 부엌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부엌으로 갈 때 이런 뜻입니다. 항척헌의 앞으로부터 지나갔다 이 말이니까 항척헌의 앞을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엌을 가려면은 반드시 항척헌을 지나야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들창을 닫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계속 지나다니는데, 그죠? 서로 이제 눈이 계속 마주치면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들창을 닫고 살았는데, 이렇게 닫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사람들은 수시로 이제 여기 드나들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니까 발소리만 가지고도 다른 누구인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척헌은 대개 한 4차례 정도, 그죠? 화재가 있었는데 전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타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지은이 생각에 아마도 신의 가호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스크립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네, 항척헌의 유생이 이야기한다라고 바로 이제 기유광이 자신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총나라 땅, 옛날 총나라 땅의 과부청은 단사가 나는 구멍을 지켜가지고 그 이익이 천하의 으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청이라고 하니까 왠지 청산과부하고 연결하기 쉽죠. 그런데 찾아본 분은 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연결 안 됩니다. 청산과부의 유래는 상자가 치마상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조금 누가 보기에도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청산과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총나라 땅 과부청하고는 좀 다른 쪽이에요. 예, 서로 유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 거의 이제 그 시절에 중국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이 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진시황이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여회청대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현덕과 조조가 천하를 쟁패할 때 제갈 공명이 네, 한미한 어떤 출신에서 일어났다. 예, 누추한 곳에서 일어났다. 이 원래의 농자,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밭두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추한 곳, 한미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예, 이거를 약간 발음이 거의 같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명인 여기를 가리킨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억측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본 수업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단열, 이게 뭐냐면 단사, 주사가 나오는 데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본 수업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크립트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는 바야흐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야흐로가 옛날 말이기 때문에 뜻이 한두 가지 중에서 막 뭐뭐 할 때가 이런 뜻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앞에 말했던 그 과부청하고 제갈공명 두 사람이 한쪽 구석에 눈에 잘 안 띄게 어둡게 그렇게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
반문을 하는데 아예 네가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빗대어서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구차하게 황폐한 가옥에 거처하면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여기에 지금 이곳에 굉장히 신기한 어떤 광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게 마침표가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들의 말하는 바, 그들의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신기한 광경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물안 속의 개구리라는 표현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조금 의역을 해서 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면은 나를 보고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직역을 한다면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게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표현이 정저지와 그러니까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어떻게 다르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죠? 끝에 한 두 군데 정도, 두 스크립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난 지 5년 후에 내 처가 시집을 왔다. 때때로 내 처는 황처컨에 와서 나한테 옛날 이야기를 묻고 혹은 때때로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는 작은 탁자에 기대어서 서예 연습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내 처가 친정에 갔을 때 갔다 온 뒤에 이야기했죠. 여러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누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한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듣건대 언니 집에는 다락방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하는 다락방이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그 이후 6년이 지나서 내 아내가 죽고 이 황처컨이 무너졌지만은 수리를 하지 않았다. 또 이 무너진 이후에 또 2년이 지나서 내가 오랫동안 병에 누워서 병 때문에 몸져 누워가지고 무료한 참에 마침 그런 참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남쪽의 그 다락방을 수리를 했다. 이 남쪽 다락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황처컨입니다. 그 겉모양이 이전과는 약간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후에 그렇지만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주로 밖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원에는 비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내 아내가 죽은 그 해에 내가 직접 심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뚝하게 솟아서 마치 해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필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복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럭저럭 되어가지고 본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게 끝을 좀 빨리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우선 주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사는 뭐 사자를 다르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단주라고도 하고 경면주사라고도 하고 단사라고도 하는데 보면은 이 주자는 그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자가 그 어떤 광물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주, 경면주 여기서 이제 단사할 때 이 단자도 색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수은으로 이루어진 황화 강물이라고 하는데 중국 그 문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약재로 쓰였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소개할 때 약재 이야기는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단사, 진사, 주사 뭐 이게 이제 그 색깔 때문에 주로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산지를 보면은 사천성, 호남성이라고 했는데 호남성이 사천성 거의 붙어 있죠. 그 과부청이 있던 곳이 사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된 산지가 사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어떤 효능이 있냐면은 경련, 발작 등이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먹어주면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아가 어린애가 급성 만성으로 발열이 심하고 경기 일으키고 막 기절하고 이럴 때요. 이럴 때 약간씩 쓰면은 아주 지켜보라서 이게 이제 상비약으로 굉장히 집안마다 사실은 조금씩은 다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거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난번에 안료로 쓰였다. 그러니까 무슨 색깔 같은 거 낼 때 주로 붉은색 색깔 낼 때 화장 같은 거 할 때도 썼다고 했죠. 특히 어디에 많이 썼냐면은 부적. 여러분 부적 보면은 빨간색으로 막 칠해져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적 막 먹거나 핥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분이 뭐라고요? 수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함부로 먹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나무 위키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도 했고 안 한 표현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사가 광물의 일종, 그러니까 수은이 섞여 있는 그런 화학물이에요. 그런데 한약재, 안료, 그러니까 이제 색칠하는 거 이렇게 쓰였는데 진사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천연 상태에서 수은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먹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사실은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이 주사를 이용해서 붉은색으로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악기를 쫓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냄새 이게 좀 약간 그 뭐지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작은 그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악기를 쫓는 능력도 있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무제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그야말로 최고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뭘로 죽었다고 합니까? 그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좋은 약인 것처럼 계속 알려져 가지고 특히 이제 연금술에 많이 쓰입니다. 그 지금 보면은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가 역사 기록에 남아 있냐면은 이 지금 뜨거운 술에 넣어 가지고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 뭐 마약에다가 중금속을 타서 마신 그런 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학에 무지했던 그 예전 사람들 이게 중국 사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더러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그 먹었을 때 뭔가 신체 반응이 조금 이제 이상 반응이 온 게 마치 신체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과학이 무지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안료로 많이 쓰여가지고 지금 진한 다홍색을 낼 때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장 찍을 때 쓰는 인주의 주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사가 쓰임새가 아주 다양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광물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예전에 특히 이제 이 과부청이 살았을 때는 호남 쪽의 어떤 광물 출처는 아마 제대로 발견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독점을 했고 따라서 이제 중국 전국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과부청 이야기할 때 비슷한 어떤 인물을 거론하면서
제갈공명 이야기하면서 유비하고 조조가 다툴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삼국지 소설에 의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비하고 조조라는 인물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충은 들어봤겠지만 조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능력치가 각 분야별로 거의 최고에 달한, 한마디로 모든 분야의 만렙이었던,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비 같은 경우에는요, 조조에 비하면 약간 한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유비가 한나라 황조, 그러니까 유방의 적통 비슷한 어떤 후예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귀족적임하고 연결이 되고, 조조는 흔히 내시의 뭐, 예, 내시의 자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삼국지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뭔가 고결한, 예, 그리고 뭐 귀족 같은 그런 느낌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조조는 왠지 뭔가, 예, 아첨아부하는 뭐, 예, 이상한 집단하고 연결됐고, 처음부터 그런 설정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유비는 굉장히 자수성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이 한나라 황족이라고 자기가 말은 하지만 이게 제대로 밝혀졌겠습니까?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가 워낙 이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그야말로 이제 갖다 붙이는 게 많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조조도 자기가 이제 예, 그 자기의 이제 집안의 근거를 밝히면서 굉장히 뭐 유력한 집안이었다 하면서 저 위로 뭐 전욱의 후손이니 뭐 이렇게 꾸며대거든요. 예, 이 지금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예. 실제로는 이 사람은 하우씨로 추정됩니다. 삼국지에 하우돈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하우연 뭐 이런 하우씨 많이 나오는데 조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조는 이 황간이었던 조등의 양자로 조조의 아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요, 이 조등이 내시니까 실제 그 친아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등이 워낙 기세가 등등한 그야말로 당대 최고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환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예, 다른 사람들 이런 짓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조 가문은 그런 것을 오히려 이제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남들 손가락질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양자로. 그 뒤로 워낙 이제 이 집안이 예, 네, 위세가 당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을 뒤에 업은 상태에서 조조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하우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삼국지에도 보면은 하우돈이 그 용력은 뛰어나도 지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다 용서를 하는 이유가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유비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고을의 혈령이었고 아버지도 집안 관리여서 사실 그렇게까지 그 완전히 한미한 출신은 한나라 황족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뭔가 집안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유비가 가장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상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결국은 황제가 되잖아요. 중국 전체를 통일한 왕국의 황제는 아니지만은 예,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서 한 나라의 어떤 총나라의 황제가 되고 2대, 3대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를 이어서, 예, 황제가 될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이 정도로 된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중국 고전문학사 시간에서는 명태조 주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금을 통틀어서도 잘 없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주원장을 소개를 했죠. 이 주원장하고
비교하면 유비는 약간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대가 약간 벼슬을 한 인물이었고, 그런데 이제 주원장은 진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비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한나라 황정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은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보면은 뭔가 후광이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명태조 주원장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비하고 주원장을 비교하면은 주원장이 더 입지전적인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약간은 나았지만은 그에 못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유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비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유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비가 잘생겨서 뛰어나서 유비가 착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삶 자체가 바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채택해서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재미와 감동을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하는 그런 백지수표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관중 혹은 그 전에 사람들이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조조를 삼았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조조는 출발점부터 지금 벌써 부자에다가 권력을 등에 입었던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굵직굵직한 어떤 권세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조조가 1등은 아니었어요. 그 원소나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약간 모자랐습니다. 원술 같은 데 비하면요. 그렇지만은 그 원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인물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 능력이 모자라는데 이 조조는요. 그야말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로 정사를 읽어보면은 총명하긴 했지만 유가적인 예의에 얽매이지 않아서 약간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제 과소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재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그 자질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가적인 예의에 얽매이게 되면요 뭔가 그 자기 재주를 계속 숨기고 다른 사람을 계속 살피고 봐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조조는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다운 능력 같은 게 투중한 데다가 남성다운 그런 성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호환이었고 무예 실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쓰는 용인술, 문학적인 재능,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외모 빼고 외모는 좀 약간 볼품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키도 크지 않고 뭔가 좀 약간 왜소한 느낌. 그런데 풍채하고 외모는 다르잖아요. 풍채는 약간 기운을 띠는 거였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재주가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서 그야말로 기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자체가 뛰어났던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떤 그 당시 실정, 그러니까 13세기 거치면서 그 소설 민간에서 유행하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채택하기에는 약간 좀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인물을 주인공을 하기에는 조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오히려 요새 나오는 무협지나 아니면은 어디 그 게임 있죠. 게임의 어떤 그 주인공으로 하기에 적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흔히 감각이 쉬운 게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그 덕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대를 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덕만 있었다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 세계사에서 유래가 힘들 정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이렇게 예,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출신에서 황제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군사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인재 기용 등에서 그야말로 탁월한 이 사람들 능력이 조족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한마디로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랬기 때문에 황제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비조조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면모를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갈량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이 보면 이 사람이 산동성, 린이 이쪽 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후에 롱중 현재 이제 호북성의 어떤 이쪽에 응거하다가 유비에 발탁되었다라고 전해지고 그래서 이 롱중하고 우리 책에 나오는 롱중이 거의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의 어떤 저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전부터 계속 이거를 이 제갈량의 롱중하고 연결해서 왜냐하면 문맥에서 보면은 그 어떤 지명이 들어가면은 조금 괜찮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옛날 총나라 땅의 청,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 상고초려를 하지 않습니까? 제갈 공명이. 그런데 이제 초려대 혹은 융중대라고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유비가 도대체 지금 저기 조조하고 송건이 지금 지방에서 지금 저렇게 할거 군웅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혀 이제 짐작을 못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제시한 게 제갈량이 제시한 게 바로 이제 융중대입니다. 융중에서 대책을 올리다 이런 말입니다. 초려는 이제 이거 융중에 있는 초려 초가집에서 대책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잠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손쉽게 나무위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형주 여기 들어가가지고 익주 이런 거 있죠. 지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총나라 땅에 그 유리한 지리를 바탕으로 총나라를 세워서 그 어떤 삼정지세를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을 이루는 게 지금 유비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융중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바로 융중대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갈량이 그 당시 이제 유비를 만났던 곳이 융중이다 보니까 뭔가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중학적으로 그렇다면 이 융자하고 우리 책에 나오는 그 글자하고 어떻게라도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관이 전혀 없어요. 확실한 어떤 그 물증이 되려면은 그 판본 중에서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항척헌지 여러 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글자를 쓰고 있는 그런 판본이라도 나온다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억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융중은 지도로 찾아보면 이곳입니다. 여러분 중국 전체를 이렇게 지도로 만나보면 우한 여기 아시죠 여러분? 수조 여기 있어요. 조금 이따가 수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봐보세요. 이게 어딘가 하면은 바로 지금 바로 얘기해도 되겠네요. 저기 기우강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곤산. 곤산이 바로 수조의 한 일부입니다. 보면 항주시 보이죠 여러분? 항조, 수조, 난징부, 허페이 있고 바로 여기 이 근처에 또 동성이 있었습니다. 동성파가 그 유명한 청나라 고문파인 동성파가 바로 여기서 발원을 했어요. 다 이 근처였어요. 그죠? 이 절서지방 다 이 근처였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상량은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 호북성 이쪽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갈량이 응거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롱 저거를 우리 밭둑이라고 나오는 그 롱을 찾아보면은 실제로는 감숙성의 어떤 그 약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했죠? 예, 밭둑에서 일어나다, 그죠? 한미한 어떤 신분, 예, 누추한 곳, 혹은 이제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곳, 그런 곳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 항척건지는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조금 쉬었다가 예, 질문 예, 기다렸다가 예, 다음 과인 예, 이제 뭐 남았습니까? 마지막 과이죠. 예, 보류일장서, 보류일장서입니다. 종신의 보류일장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류일장서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배경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질문해 주시고요. 잠깐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보류일장서 마지막 과문이죠. 이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분석해 보겠어요. 보는 뭐죠? 답하다, 회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류일장은 사람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류씨 집안의 어떤 첫 번째 가는 어떤 장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정확한 사람 인명은 아니고 뭐 흔히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그런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자는 서찰 그러니까 이제 편지라는 이야기겠고요. 자, 이 보류일장서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 지금 보면요. 종신이라는 사람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후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후칠자 전칠자 몇 명 우리가 좀 이야기 좀 했었나요? 후칠자도 있죠. 그죠?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종신이 들어갑니다. 예. 전칠자 중에 뭐 예, 이몽량 있고 후칠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역시 이제 이반용이죠. 그리고 왕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 왕세정 이 후칠자가 살았던 시절에는요. 그 당시 굉장히 권세가로 유명했던 엄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권세가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황제였던 가정제가 약간 좀 예, 속된 말로 좀 띨띨했습니다. 예, 좀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숭이 황제를 속여가지고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황제는 그 정사를 제대로 안 돌보게 딱 만들어 놓고 지가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종신은 약간 이제 워낙 기계가 있고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고지곧대로 예, 좀 약간 그 굽힐 줄 모르는 이런 성미이다 보니까 이 간신 엄숭한테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예, 멀리 예, 중앙에서 쫓겨나가지고 멀리 이제 귀양 비슷하게 편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적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편적 간 게 오히려 좀 좋게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해안가에 이제 도적들이 창고를 했었는데 이 종신이 도적을 진압을 하는 그런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조정으로 불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인생이 계속 예, 파고가 예, 한번 쳤다가 가라앉았다가 좀 그랬습니다. 종신은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뒤에 죽어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은 만으로 채 35세 예, 그 정도에 지금 예,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예, 좀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알려진 작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보류일장서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우리 이제 류일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사실은 좀 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류일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인물이에요. 단지 아는 것은 이 서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작가인 종신하고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고향 선배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재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주를 발휘할 수 없어서 가지고 좀 시리에 오래전부터 빠져 있었던 그런 인물인 걸로, 특히 이제 이 서가문의 끝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만 우리가 류일장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류일장서는 지금 제가 당장 이제 엄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류일장서 자체가 이 엄숭 집안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그런 서문이에요. 이게 그 원래 이제 편지는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류일장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종신하고 류일장하고 사이에서의 어떤 도타운 뭐 정감 어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서간문은 거의 처음부터 끝에 인사말하고 끝맺는 인사말 이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통째로 다 이 엄숭 집안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서가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엄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숭은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생물 연도만 봐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1480년에서 67년까지 만으로 87세, 한국 나이로 88세 정도까지 그야말로 천수를 누렸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천수를 누렸을 때 여러분 그 행복한 결말이 되려면 사람이 끝까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예, 끝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운의 뜻을 품고 재주는 있었나 봐요.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진사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조정에 등록이 됩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과거 합격해서 출세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 정식의 코스를 밟아서 출세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예, 워낙 이제 이미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 명문가들은 스스로 이제 카르텔 비슷한 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중국 조대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예를 들어 고려, 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명문 집안은 끼리끼리, 지금 우리 재벌들도 여러분 재벌 혼맥사 파헤쳐 보면은 다 문어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갓집들의 카르텔을 뚫기에는 청렴하게만 일을 하면은 그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출세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난 뒤로는 권모술수에 눈을 뜨고 60세 이후에 마침내 크게 출세해가지고 결국은 재상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제가 약간 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황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뭔가 좀 계속 놀려고만 하는 이런 황제였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엄숭이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아들 엄세분하고 같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왕세정 누구입니까? 후칠자의 한 사람입니다. 후칠자의 가장 뛰어난 인물 두 사람 이야기하면 이발용이 첫째고 두 번째가 왕세정이고, 우리 오늘 글쓴이인 종신은 약간 좀 오히려 빠지는 인물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왕세정의 부친을 모함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자기들 멋대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제가 약간 조금 모자란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원래 엄숭이 뛰어났던 데다가 특히 아들 엄세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어떤 그 짧은 구절 하나만 딱 누군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제가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즉시 이제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약간 성격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 엄세범 같은 게 바로 해결을 해주니까 굉장히 총애를 했죠. 자, 이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 부자가 한마디로 다 헤쳐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들의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군사력이 있었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이 황제를 살짝 이용을 한 건데 다른 황제가 등장하든가 아니면 황제가 정신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권력 자체가 사상 누각이었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엄순 같은 경우에는 상탈관직되어 가지고 아들이 죽은 3년 후에 어, 예, 저 이제 예, 그 여러 지방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몇십 년 이상 그 한마디로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에도 당대에도 지금 보면은 간신의 대명사하면 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왕세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자기 겪은 게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명봉기 같은데 보면은 이 엄숭이 결국 이제 막 예, 간신을 전형으로 묘사되다가 뭐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여러 그 소설이나 소설에 준하는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데 엄숭은 무조건 나와요. 예, 간신의 전형으로. 나중에 실제로는 아사를 했지만은 그 나중에는 이 간신의 전형 체온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선시대 작품에도 보면은 무조건 엄숭은 끝에 가서 목이 달아나는 그런 형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숭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막 하려고 하는 이 서간문에도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엄숭인 겁니다. 예, 엄숭 집안이에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경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예, 스크립트를 하나씩 해야 되겠는데 혹시 이 배경 설명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스크립트는 H조, I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H조, I조가 약간은 좀 다른 조에 비해서 덜했던 것 같아서 예, 오늘 H조, I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예, 본 수업 이거 예, 과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읽기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정민지 학생이 여기 이 수까지 읽어주시겠어요? 对，数千里外的长者十次一出。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훈재 학생이 여기 예, 콜론 있죠? 세미콜론 여기까지 읽어주시겠어요? 一位常详，己意生信矣。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우황 학생이 여기 느낌표까지 읽어주시겠어요? 对，何至更汝愧夷，则不才艺，将何以报焉？ 아, 예, 감사합니다.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최강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음 거는 예, 끊기가 약간 곤란해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书中亲以声音及长者之不往老父，则老父之念长者生也。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읽어주셨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예, 이거 장저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카토리 호크 학생 어떻게 찾아졌습니까? 네, 윗사람 아니면 어른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 좀 전에 그 진우황 학생이 쿠이
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예, 책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마 이제 다른 예, 그 발음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저 하면은 여기서는 바로 이제 받는 사람 루이장을 일컫는 그런 예,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사실 이제 이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진 않겠어요. 함지은 학생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네, 때때로 저 때때로 늘, 하면 됩니다. 이 네, 앞에도 나왔던 그런 표현이에요. 황누리 학생 왜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네, 황누리 학생 예, 준비가 안 되면 황인승 학생한테 예, 부탁드릴게요. 황인승 학생 외에는 어떤 뜻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하다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바로 이제 위로하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샹 이거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제 H조 처음으로 와서 정민지 학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길게 생각하다라고 길게 생각하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찾아보면은 예, 깊은 상념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쿠이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정민지 학생 다음에 정훈재 학생. 선물을 보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선사하다, 선물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뿌차이 이거는 어떤 뜻으로 나옵니까? 진우항 학생. 재능가 없다. 재능이 없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약간 유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예, 원래는 이제 재주가 없다 이게 이제 바로 예, 직역인데 재주 없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낮춰 이르는 겸양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강 학생. 저는 더욱으로 해석했습니다. 더욱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이제 원래 뜻이 이 더할 이자인데 더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최강 학생 했나요? 카톨 효코 학생. 네, 저 어떻게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 어찌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함지은 학생. 매우 성하다, 예, 부유하다, 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크게? 성하다, 많다, 약간 네, 깊다, 풍성하다 예, 이런 뜻이 찾아질 거예요. 그죠? 예, 성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석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예, 해석 준비가 되어서 잠깐 그 해석을 누구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좀 전에 예, 황누리 학생 혹시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약간 좀 길게 여기 예, 션, 싱이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수천리 밖에서 어르신께서 자주 편지를 보내시어 깊이 위로를 해주시니 심히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끝에 뭐라고요? 심히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심히. 심이 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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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거를 그런 쪽이 아니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이 좋았죠. 수천리 밖에서 어르신께서 때때로 보내주신 편지 한 통을 받을 수 있으니 예, 받아서 제 오랜 상념을 위로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은 역시 깊은 행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절의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따옴표, 이 느낌표까지 여기를 황인승 학생이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더군다나 선물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답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약간 이 부분 어려울 수 있어요. 和, 智, 更, 如. 예. 지금 이 선물을 보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루 하면 수고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이 루 하면은 수고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어찌 다시 수고스럽게 선물을 예, 보내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라면은 쯔는 거기에 대해서라면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라면은 우차이 저는 예, 재주 없는 저로서는 더욱 앞으로 장차 여기에 이 언자가 대명사 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해서 보답을 할지에 대해 보답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는 장차 어찌 거기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부분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좀 긴데 이거 그냥 한 분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지 학생이 해주시겠어요? 네. 편지 속의 뜻이 심이 깊어서 어르신께서 아버님을 잊지 못하시고 아버님도 어르신을 깊이 생각하였음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책 속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편지라는 거 모르면 그런데 우리는 이게 편지란 거 압니다. 그죠? 편지 안에서 어르신이 보여주신 그 깊은 뜻,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하고 쭉 연결이 되니까 편지 속에 어르신의 뜻과 정이 아주 깊었는데 그것은 곧 어르신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잊지 않음이고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 어르신을 생각을 함이 깊음을 설명을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야자가 나왔으니까 뭐냐면은 역시 앞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한 것은 곧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의역을 하자면은 어르신께서 그 편지 속에서의 뜻과 정이 아주 깊은데 이것은 곧 어르신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잊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르신에 대한 생각이 정이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크립트가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잠깐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채팅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요.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잠깐만요. 네,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 저부 차이 한 번만 다시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부 차이. 여기서 뭐냐면은 뿌 차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오죠. 재주가 없다. 원래 그 뜻인데 재주 없는 저로서는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도 되지만은 바로 저를 낮추는 예, 자기를 낮춰 이르는 말이에요. 지금 앞에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 그 선물을 수고스럽게도 선물을 보내주시게 함에 이르러서는 곧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 어찌 예, 장차 앞으로 더욱 보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 잠깐 지금 예, 오디오로 질문한 게 그 보니까 예, 채팅창에 질문한 바로 그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제가 뭔가 드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바로 뒤에 스크립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업 끝나고 바로 동영상 강의를 보세요. 예, 동영상 강의가 오늘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강의가 지금 여러분 우리 수업 참여가 총 150점 배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은 뭐였죠? 예, 발표 영상입니다. 발표 영상이 50점이고 이 수업 영상 수업 참여가 총 그 150점인데 오늘까지 하면 130점 되는데 남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서 수업 참여를 하면 여러분이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이 크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예, 앞으로 예, 하루 이틀 내에 다 해주세요. 예, 꼭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말고사 남았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동영상 강의 분이 기말고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거 예 억지로 막 75분 곱하기 2 안 채우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 영상 제출이 바로 기말고사 본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한 1시 15분에 끝나면은 그 한나절 하고 그 다음 이제 12월 11일은 이제 저녁 11시 59분까지니까 통째로 있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도 되겠지만은 사실 약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제 여러분이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 영상 제출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그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채점을 할 예정인데 좀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다 끝낼 예정이에요. 좀 빨리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모든 그 과정을 다 마쳐버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이제 그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풀리면은 12월 늦어도 여러분이 12월 15일에는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성적이 보면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바로 이메일을 해주세요. 좀 뭐 두렵거나 어렵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면 바로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 솔직하게 말씀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수는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평가 항목이 많고 굉장히 이제 여러분 그 총 45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은 밀려서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한두 사람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실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안 되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의 성적이 잘못 이제 입력이 되면은 그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딱 한두 사람 그 사람한테는 큰 일인데 그거를 모르고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저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남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사실 발표 영상은 10분 정도라고 제가 길이를 한정을 했지만은 10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뭐 아주 길게 한다고 해서 나쁠 이유는 없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두서가 있게 구성이 잘 된다면은 길이 자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동영상 만드는 거 있죠? 이거 발표 영상 만드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점수를 잘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또 제가 좀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스크립트 하나만 더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끝까지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그러고 이제 질문이 없으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시간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일찍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만 뭐 몇 분이라도 일찍 끝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 수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이제 받으면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예. 교수님, 네, 함지은 학생. 혹시 그러면 그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수업이 없습니다.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예. 아, 네네. 동영상 강의 시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정확하고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이게 이제 동영상 강의 자체가 이틀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시간 자체 그 녹화된 영상은 하루치 약간 넘을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이틀치가 되긴 됩니다. 왜냐면은 본 강의 실시간 강의에서는 사실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준비해온 과정을 살피는 게 포함이 되어서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짧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예습을 하고 이것에 임하신다면은 그 어떤 이틀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잠깐 채팅창에 제가 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채팅창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빨리 안 나타나서 제가 잠깐만요. 예, 이제 나왔습니다. 컴퓨터로 촬영이 안 되어서 폰으로 녹화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군요. 근데 폰으로 그 PPT 촬영이 안 되나요? 제가 이제 폰으로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PPT가 있어야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만약에 PPT가 안 되고 폰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최대한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하고 비슷한 어떤 환경이 나올 수 있게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 아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자, 이제 스크립트 하나만 더 하고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립트는요, 조금 긴 편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무작위로 할게요.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예. 이서윤 학생, 여기 좀 긴데 간 이행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质以上下相符，才得称谓。语不才，则不才有声感焉。 네, 그래서 여기서 천웨이 할 때 이게 원래는 무엇입니까? 청이라고 해서 일성으로 해서 부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디에 들어맞다라는 뜻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성이에요. 천이에요. 천. 그죠? 조금은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겠는데 정금비 학생 여기 之一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夫才得不称，故自知之矣。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백재원 학생이 여기 마침표 예, 웨이션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制服之病 制服 잠시만요. 至于不服之病则由不才为甚. 네, 웨이션.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까지를 누가 한번 해볼까요? 김예진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且今之所谓夫者何哉?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욱결 학생이 여기 예, 부루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어디서부터인지 다시 제대로 아, 예, 말씀. 물음표부터 예, 물음표부터 예, 부루까지. 네. 日夕色麻后权者自门，门者故不入. 우루 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잘했습니다. 안지영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这干言昧词，作妇人状，秀尽以思之. 네, 감사합니다. 여기 꾸 하면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여기 꾸. 예, 이거 무슨 뜻이죠? 박현선 학생. 박현선 학생. 여기 꾸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상으로는 튼튼하다라고 나오는데. 아, 근데 이 꾸가 진실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원래란 뜻도 있고, 그죠? 본래, 진실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꾸 다르게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김태훈 학생, 여기 삥,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픔이라고. 아픔, 예. 원래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예, 병 이런 건데, 안 좋은 습관, 결점, 뭐 이런 걸로 예,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르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혜림 학생, 르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 아, 매일은 아니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리고 손주민 학생 여기 예. 스어마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말에 채찍질하다입니다. 네, 말에 그냥 채찍질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호우는 어떤 뜻입니까? 곡헌재 학생. 네, 곡헌재 학생. 기다리다? 예, 기다리다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기다리라는 뜻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hange, 이거는 뭐죠? 어떤 뜻으로 해야 됩니까? 성수연 학생.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세상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름이다. 예, 이게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 아닌데요. 예, change는 바로 예, 제가 다른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박수환 학생, change 이거 나왔습니까? 어떤 뜻으로 하면 될까요? 저는 권세라고 찾았습니다. 권세가. 그러니까 뭐 예, 약간 그 명문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권력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엄숭 그 엄씨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전승윤 학생. 먼저는 어떤 뜻이죠? 문지기입니다. 아, 네, 문지기라고 하면 되죠. 여기서 지금 나오면 꾸 이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장희영 학생. 일부러 찾았습니다. 아, 그쵸. 고의로, 일부러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민정 학생. 쭈앙 하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이거 다른 학생한테 물어봤. 예, 김미래 학생. 쭈앙 하면 이거 어떤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 바로 김다은 학생. 쭈앙 어떤 뜻으로 해야 될까요? 저는 상태 무슨 모습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시우 지날 때 이 시우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오영서 학생. 시우 이거 찾아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김형욱 학생. 시우 할 때 이 시우 어떻게 찾아졌습니까? 아, 네. 김민혜 학생.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소매로 김민혜 알고 학생.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김영국 학생? 소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소매. 원래는 소매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바로 앞에 소매고 그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목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요. 소매 속에 숨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 돈을 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여기 이 사자는 사사로이 어떻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매수하다 혹은 뭐지 그 뇌물을 주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이 사자를.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해석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그 여러분하고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번역을 잘 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고 이번 학기 이제 실시간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이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예, 질문 지금 해주세요. 예. 질문을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이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언자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어디에 그러니까 대명사 그 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예, 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사실 이게 주역에 보면은 이 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뢰, 믿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여기는 고의로 이 문지기가 고의로 예,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 손님을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 들여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한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언과 예, 그 뭔가 감언이라고 했으니까 달콤한 말 그리고 부드러운 어투 메이트라고 했으니까 눈썹을 찡긋찡긋 이렇게 약간 예, 나긋나긋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좀 아첨의 말 이런 걸로 마치 부녀자의 행색을 자아내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 것처럼 하면서 예, 뭔가 아첨의 말을 할 때는 약간 좀 어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예, 돈을 꺼내가지고 이 문지기한테 그것을 뇌물로 건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예, 없으면은 이제 오늘 실시간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그 오늘 수업 예, 수업 체크 해야 됩니다. 26번째 예, 수업 참여 바로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동영상 강의가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그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 과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예. 교수님 혹시 저희 녹화 네. 강의도 수업 참여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영상 강의 시청하면은 이게 이제 수업 참여 배점이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꼭 수업 참여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미리 그 블랙보드에 이 수업 참여를 항목을 넣어놓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게 열리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이게 나타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중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시 반, 2시 그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26번째 오늘 강의 있죠. 이거는 26번째 수업 참여로 지금 그 블랙보드 가면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해주시면 5점 배점이고요. 나머지 동영상 강의 이게 총 8개예요. 8개일 거예요. 이거는 그 20점 배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오늘 내일 중으로 꼭 이거 해주세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업은요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친 게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 정해졌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실제로 저는 이제 동영상 강의 이제 이게 있고 그리고 그 답을 한번 나중에 기말고사 답을 얘기를 좀 따로 이제 동영상 강의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차례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자, 이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나가기 전에 혹시 저희 기말고사에 배운 문장이랑 안 배운 문장 각각 몇 문제 나오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각각 60%, 40%입니다. 배운 문장이 60%고 안 배운 문장이 40%입니다. 지난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미 다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중간고사 아시죠? 그대로예요. 그런데 배점이 달라집니다. 중간고사는 200점이고 기말고사는 400점.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한 강의에 찾아보시면 바로 얘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안 배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지문보다 각각 2배로 늘어날 거라고 길이가. 그런데 그 앞에 그 배운 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범위는 전 범위가 맞나요? 범위는 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배운 것 중에서 약 80에서 90%가 중간고사 이후에 나옵니다. 안 배운 거는 배운 것 중에서 중간고사를 포함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본 것은 그 시험 범위는 많아야 20%입니다. 약 10%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